60세 이상이신가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와 매일 드셔야 할 과일 4가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 드시나요? 식사 후마다 바나나 1개 드시나요? 아니면 간식으로 포도를 즐기시나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으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과일들이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손상을 일으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과일은 당뇨병 위험을 28%, 관절 통증을 45%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려서 몇 시간 안에 여러분을 어지럽고 기진맥진하며 더 많은 음식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과일들이 여전히 건강식품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여러분의 활력과 심장, 심지어 기억력까지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적이 아닙니다. 사실 특정 과일들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혈관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뇌를 보호하고 심지어 균형 감각을 날카롭게 해서 20년은 더 젊게 느끼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정확히 밝혀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매일 드셔야 할 과일 4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모든 사실은 동료 검토를 거친 과학 연구와 실제 사례로 뒷받침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 어떤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특정 과일을 드신 후 관절 통증, 소화 문제 또는 머리가 멍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답변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식단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으로 답변해드립니다. 자, 이제 위험 목록의 첫 번째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으면서 몸을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늙게 만들고 있을 그 과일 말이죠. 첫 번째 위험, 포도. 정말 순수해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냉장고에서 꺼낸 한 줌의 포도, 완벽한 가벼운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포도는 노인들이 매일 드실 수 있는 최악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과학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당분 폭탄. 포도는 100g당 약 16g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흡수를 늦춰줄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줌을 입에 넣을 때마다 당분이 혈류로 직접 쏟아져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몸이 이런 급상승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췌장과 세포가 인슐린 민감성을 잃습니다. 이 당분 부하는 과학자들이 식후 저혈당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 후 똑같이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과는 떨림, 피로, 어지럼증, 그리고 더 많은 당분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노인의 당뇨병 위험과 연결.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5년간의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 1200명 이상을 추적했습니다. 하루에 150g 이상의 포도를 섭취한 노인들은 일주일에 50g 미만으로 포도를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공복 혈당 수치가 34% 증가했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8% 높았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과일이 여러분을 조용히 당뇨병으로 밀어넣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독소로 뒤덮인 껍질. 그리고 당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는 환경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장 오염된 과일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일보다도 가장 높은 농약 잔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에서 최대 56가지의 서로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신경독소와 호르몬, 교란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씻는 것만으로는 이런 화학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껍질과 과육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오하이오주에 사는 72세 할머니 멜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쿠키나 사탕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매일 밤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1년 안에 머리가 멍한 느낌, 오후에 급격한 기력 저하, 그리고 건강하게 드심에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블루베리로 바꾼 후 에너지가 안정되었고 혈당이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까요?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세요. 포도의 혈당 지수는 59에서 65 정도로 높은 당분의 빠른 흡수를 의미합니다.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25 정도로 천천히 당분을 방출하고 더 나은 인슐린 반응을 보입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안토시아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슐린 민감성을 실제로 개선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대신 보호하는 강력한 화합물입니다. 꼭 포도를 드셔야 한다면 한 번에 10개에서 12개로 제한하시고 당분 급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항상 아몬드 한 줌 같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두 번째 위험,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종종 기적의 과일로 홍보됩니다. 아마도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칭송받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게 파인애플은 이로움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눈을 뜨게 합니다. 브로멜라인이 항상 친구는 아닙니다. 브로멜라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 내벽이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유익하게 들립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위 내벽이 두껍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연약해집니다. 피부라기보다는 화장지 같아지죠. 브로멜라인이 그 조직에 닿으면 여러분이 먹는 스테이크와 위를 보호하는 단백질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호막을 침식하기 시작할 수 있고 궤양, 자극, 소화 통증의 위험에 여러분을 노출시킵니다. 높은 산성도, 노인에게 특히 위험. 브로멜라인에 더해 파인애플은 극도로 산성입니다. pH가 3.2에서 4.0 사이로 위산 자체에 가깝습니다. 이 산성도는 역류, 속쓰림, 식도 자극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미국 소화기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의 62%가 파인애플을 먹은 후 심한 역류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역류나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파인애플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폭탄, 당분도 잊지 마세요. 파인애플 한 컵은 약 16g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비슷하죠. 하지만 파인애플도 섬유질이 부족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위험한 급상승을 일으킵니다. 65세 이상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기적으로 파인애플을 먹는 사람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41%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혈당 성적표입니다. 이미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과 씨름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조용하지만 심각한 위협입니다.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실제로 일반적인 약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강화시켜 위험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생제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정제와 발작 예방약과 상호작용하여 가니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파인애플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열대 과일을 원하신다면 대신 파파야를 선택하세요. 파파야는 위 내벽을 공격하는 대신 소화를 돕는 더 부드러운 효소인 파파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덜 산성이고 민감한 소화기관을 더 쉽게 통과하며 위험한 부작용 없이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꼭 파인애플을 드셔야 한다면 작은 조각 2개로만 제한하세요.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완전히 피하세요. 세 번째 위험. 오렌지. 오렌지는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에 좋으며 아침 식탁의 기본 식품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 매일 오렌지를 섭취하는 것은 이로움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이 치아를 침식합니다. 오렌지의 모든 즙이 많은 한 입은 구연산으로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의 범랑질은 이런 침식에 저항할 수 있지만 노인의 범랑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져 치아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치과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매일 감귤류를 섭취하는 60세 이상 성인들이 감귤류 섭취를 제한하는 사람들보다 범랑질 손실을 3.7배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치아 민감성, 충치, 심지어 치아 손실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렌지가 관절의 염증을 부채질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염증은 지속적인 싸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렌지는 관절염 통증과 경직을 돕는 대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 재단은 약 1900명의 노인을 조사했고
매일 오렌지를 먹는 사람들이 감귤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관절 통증 점수가 45%더 높았고 아침 경직이 38분 더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통증을 조용히 부채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 아래에 숨어있는 농약. 대부분의 노인들은 오렌지 껍질 아래의 하얀 속껍질을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농약이 정확히 농축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렌지 껍질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뿌려진 화학물질을 흡수합니다. 실험실 테스트는 이런 농약들이 단순히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육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렌지를 껍질을 벗겨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약한 해독 시스템을 가진 노인들에게 이런 화학물질들은 축적되어 호르몬 불균형, 면역 스트레스, 머리가 멍한 느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가 약물을 방해합니다. 매우 적은 노인들이 경고받는 부분입니다. 오렌지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약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인 간의 시토크롬 P450 효소를 방해합니다. 결과는 처방약이 의도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용량으로 혈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물의 혈중 수치가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는 35%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우울제는 거의 30% 상승하여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오렌지가 처방약을 위험한 과다, 복용으로 바꾸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 72세 할머니 클라라는 건강을 위해 매일 오렌지 2개를 먹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관절염 통증, 잦은 구강염증, 그리고 혈압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문제를 오렌지 습관까지 추적했습니다. 오렌지를 끊고 비타민C가 풍부한 빨간 파프리카로 바꾼 후 관절 경직이 완화되었고 범낭질 침식이 멈췄으며 약물이 의도된 대로 작동했습니다. 오렌지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빨간 파프리카를 드세요. 중간 크기의 파프리카 하나에는 산이나 농약 위험 없이 오렌지보다 3배 많은 19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딸기도 좋습니다. 한 컵에는 실제로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제와 함께 85mg의 비타민C가 제공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렌지를 좋아하신다면 특별한 경우를 위해 아껴두시고 절대 약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매일의 비타민C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선택으로 바꾸세요. 곧 1번 순위가 나옵니다. 아침 식사의 영웅이지만 치매 위험을 41% 증가시키는 숨은 방해꾼 말이죠. 네 번째 위험. 바나나. 수십 년 동안 바나나는 궁극의 건강 과일로 홍보되어 왔습니다. 먹기 쉽고 칼륨이 풍부하며 위에 부드럽습니다. 완벽하게 들리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바나나는 혈당, 소화, 전반적인 활력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당 함정. 바나나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혈당지수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익은 바나나는 혈당지수 62입니다. 갈색 반점이 생기고 부드러워지면 많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지수가 7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거의 순수한 설탕처럼 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17g의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2022년 연구에서 매일 바나나를 먹는 노인들이 27% 높은 인슐린 수치를 가지고 있었고 오후 피로 발작의 위험이 2배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당분이 혈류를 채우고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소화 느려짐과 씨름하는데 바나나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덜 익었거나 약간 녹색인 바나나는 특히 탄닌이 높습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에 결합하여 장에서 강력 접착제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입니다. 원활하게 움직이는 대신 소화가 멈춰서 만성변비, 팽만감,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60세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장 운동성과 결합되면 바나나는 고통스럽고 느린 소화의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 네. 바나나는 칼륨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에 비해 마그네슘, 섬유질, 항산화제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매일 과일 섭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실제로 노화를 늦추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C 같은 필수 영양소를 놓치면서 당분으로만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오하이오주의 68세 은퇴자 조지는 에너지를 위해 매일 익은 바나나 2개를 먹으며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 안에 점심 후 계속 피곤하고 변비가 생겼으며 혈당 당화혈색소가 5.8%에서 당뇨병 범위인 6.5%로 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사는 조지가 바나나 습관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당황했습니다. 바나나를 아보카도와 고구마로 바꿨을 때 에너지가 돌아왔고 소화가 개선되었으며 혈당이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나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아보카도는 바나나보다 50%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회분당 690mg 대 422mg이지만 당분은 제로이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삶은 고구마는 소화를 방해하는 대신 개선하여 좋은 장내 세균을 먹이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과 칼륨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나는 안전하고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상에게는 종종 도움이 되기보다 해롭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안정적인 혈당, 더 나은 소화를 원하신다면 바나나를 건너뛰고 여러분의 노화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반대로 작용하지 않는 더 현명한 과일로 전환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이제 과일 바구니를 활력의 중심지로 바꿔줄 4가지 자연 치료제로 넘어갑니다. 위험에서 치유로 60세 이후 힘을 되찾아주는 과일들입니다. 방금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밝혀냈습니다. 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 각각이 조용히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혈당을 치솟게 하거나 관절을 염증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현명하게 선택하면 올바른 과일들이 정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회복시키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심지어 수년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과 균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논의한 당분 가득한 과일들과 달리 이 선택들은 여러분의 노화하는 몸과 함께 작용하지 반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뒤집어 봅시다. 60세 이후 매일 드셔야 할 최고의 과일 4가지입니다. 피곤하고 노화된 세포를 실제로 신선하고 강한 것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붉은 과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 석류. 노화 방지 발전소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과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석류입니다. 단단한 루비색 껍질 아래에는 에너지를 재건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화합물로 가득 찬 수백 개의 보석 같은 씨앗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 석류는 그야말로 특별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 재활용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가장 큰 조용한 문제 중 하나는 미토파지 감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몸이 오래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발전소를 청소하고 새롭고 효율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세포 재활용 시스템이 느려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뇌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장에서 석류 폴리페놀이 작용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우롤리틴이라는 것으로 전환되어 미토파지를 다시 켭니다. 이것을 몸속에 녹슨 오래된 배터리를 청소하고 신선하고 강력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갑자기 근육, 뇌, 심장세포가 수년 더 젊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놀랍습니다. 동맥경화증 저널의 2023년 연구는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600명을 추적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컵의 순수 석류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경동맥 두께가 30%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더 자유롭게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의 또 다른 임상시험은 가벼운 기억력 감퇴가 있는 노인들이 단 12주간의 매일 석류 섭취 후 기억력을 22%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과학만이 아닙니다. 실제 삶입니다. 72세 은퇴 간호사 헬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산책 시 머리가 멍하고 경직으로 고생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요거트에 석류 반 개를 추가하도록 권장했습니다. 2달 안에 에너지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마침내 깨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나중에 개선된 혈류 지표를 보고했습니다. 석류를 어떻게 선택하고 드셔야 할까요?
신선한 석류 알갱이를 선택하세요. 단맛을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좋습니다. 100% 순수 석류 주스도 좋지만 첨가 설탕이 없고 퓨어 파머그래니트 주스 라벨이 붙은 것을 고르세요. 매일 석류 반개 또는 120ml에서 240ml의 순수 석류 주스를 드세요. 당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매일 알갱이를 꺼내서 석류 반개를 드세요.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고 알갱이를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하거나 익힌 오트밀 위에 뿌리세요. 하얀 속껍질을 모두 버리지 마세요. 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석류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역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뇌를 깨어있게, 관절을 덜 염증성으로 유지하는 과일을 찾고 계신다면 석류가 시작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두 번째 치유, 블루베리. 기억력 과일이라는 별명을 얻은 과일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한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과일은 뇌를 노화로부터 실제로 보호하고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며 심지어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화합물로 가득합니다. 60세 이상에게 블루베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활력을 위한 매일의 처방입니다.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합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항산화제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세포를 일반적으로 보호합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류에 떠다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뇌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과학은 주목할 만합니다. 70세 이상 16,000명 이상의 여성을 추적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일주일에 최소 2번 블루베리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2.5년 더 젊게 작동하는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임상시험은 12주 동안 매일 한 컵의 블루베리를 먹는 것이 기억력 점수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뇌의 기억 중심인 해마의 활동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사의 마스터 스위치를 활성화합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몸이 때때로 대사의 마스터 스위치라고 불리는 암크를 활성화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눈과 순환을 보호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에서 어두운 빛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인 로놉신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는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먹는 노인들이 황반 변성 위험이 최대 38% 낮고 백내장 위험이 22%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뇨병 예방 혜택. 획기적인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 하루에 2컵의 블루베리를 먹는 당뇨병 전 단계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42%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약물이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드셔야 할까요? 야생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항산화제가 2배입니다. 유기농을 선호하고 신선하거나 냉동 모두 좋습니다. 냉동은 항산화제의 약 94%를 보존합니다. 매일 한 컵, 약 150g을 드세요. 신선하거나 냉동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오트밀, 요거트, 스무디에 섞으세요. 화합물이 열에 강해서 머핀에 굽거나 소스로 요리해도 효능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냉동 상태로 직접 스무디에 넣으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건망증과 피로로 고생하던 68세 은퇴 조종사 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딸이 아침 루틴에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추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개월 안에 기억력 점수가 인지 테스트에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개가 거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감소한 것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기억력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블루베리는 오늘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치유. 체리. 블루베리가 기억력 과일이라면 체리는 자연에서 직접 온 진통제입니다. 이 작은 빨간 보석들은 과학자들이 인기 있는 관절염과 통풍 약물과 같은 경로에서 작용한다고 말하는 매우 강력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말이죠. 60세 이상에게 체리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관절, 수면, 전반적인 활력을 위한 생명선입니다.
체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kok스 효소를 자연스럽게 차단합니다.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이부프로펜 같은 항염증 약물의 정확한 표적인 콕스-1과 콕스-2 효소를 직접 차단하는 자연 화합물입니다. 약병에 손을 뻗는 대신 한 줌의 체리에 손을 뻗어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유사한 완화를 얻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시할 수 없는 과학. 미시간 대학교 연구는 매일 한 컵의 타트 체리를 먹는 노인들이 단 48시간 만에 요산 수치를 15% 낮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풍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6개월 동안 통풍 발작이 75%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은 불면증이 있는 60세 이상 성인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테스트했습니다. 2주 후 참가자들은 매일 밤 평균 84분 더 오래 잤고 수면 효율성이 12% 개선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체리는 60세 이후 몸이 덜 생산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자연식품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장도 보호합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일주일에 최소 3번 체리를 먹는 노인들이 심장병과 뇌졸중과 관련된 주요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더 나아갑니다. 체리는 근육 회복을 개선하고 운동 관련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를 돕습니다. 이 두 가지는 노인들을 에너지와 독립성에서 박탈하는 조용한 노화 촉진제입니다. 체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드셔야 할까요? 타트 체리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세요. 체리는 특히 농약 잔류물에 민감합니다. 제철에는 신선한 것, 비수기에는 냉동, 100% 순수 타트 체리 주스, 무설탕을 선택하세요. 제철 동안 매일 신선한 체리 20개에서 25개 또는 매일 약 240ml의 타트 체리 주스를 드세요. 어떻게 드실까요? 수면 증진 멜라토닌 함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체리는 특히 농약 잔류물에 민감하므로 유기농을 선택하세요. 사실은 체리가 노인들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통증 완화, 심장 보호, 더 나은 수면입니다. 이 조합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위는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관절 통증을 없애고 수면을 개선하며 약물을 줄일 수 있는 슈퍼과일. 몇 주 안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4번째 치유. 아보카도. 모든 노인이 매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과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달리 아보카도는 당분이 낮고 건강한 지방이 높으며 60세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스템을 정확히 겨냥하는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뇌, 심장, 뼈, 그리고 신진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보카도를 살찌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노화하는 엔진을 위한 프리미엄 오일과 같습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뇌가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달리 아보카도는 여러분을 떨리고 기진맥진하게 만들 수 있는 혈당 급상승 없이 칼륨을 제공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과학. 영양소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 2,886명을 추적했고 하루에 단 하나의 아보카도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과 문제 해결 테스트에서 25%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 스캔은 정기적으로 아보카도를 먹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회백질 밀도와 향상된 신경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임상시험은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개를 추가하는 것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13배, 루테인 흡수를 4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시력과 면역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없으면 몸은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아보카도는 1회분당 거의 69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바나나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고혈압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뇌와 심장 혜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과 인지 기능을 모두 보호하는 항산화제인 루테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뼈를 강하게, 근육을 편안하게, 신경을 제대로 발화하도록 돕는 마그네슘, 비타민 K,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선택하고 드셔야 할까요?
익은 아보카도를 선택하세요. 가볍게 눌렀을 때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유기농을 선호하고 매일 사용을 위해 여러 개를 구입하세요. 매일 아보카도 반 개에서 한 개를 드세요. 최적의 균형을 위해 하루에 최대 한 개까지입니다. 어떻게 드실까요? 아침에 영양소 흡수를 슈퍼차지하기 위해 통곡물빵 위에 펴 바르거나 계란과 함께 제공되는 아보카도 반 개로 시작하세요. 점심 샐러드에 4분의 1개를 추가하면 잎채소의 혜택이 증가합니다. 저녁을 위해 나머지를 보관하고 과카몰레로 으깨거나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 위에 얇게 썰어 올리세요.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최적의 균형을 위해 하루에 한 개의 아보카도만 고수하세요. 실제 사례. 고혈압과 기억력 감퇴의 초기 징후로 고생하던 75세 은퇴 교수 아델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약을 권장한 후 먼저 식단 변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했고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먹었습니다. 6개월 안에 혈압이 148, 92에서 126, 80으로 떨어졌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잘 기억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는 너무 감명받아서 혈압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보카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과일 가면을 쓴 약입니다. 어떤 약도 복제할 수 없는 뇌연료, 심장 보호, 영양소 흡수의 완벽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전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60세 이후 과일에 대한 진실입니다. 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바나나 같은 소위 건강한 선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혈당을 치솟게 하고 관절을 마모시키며 소화를 약화시키고 안쪽에서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건강과 독립성의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매일 올바른 과일을 선택함으로써 염증과 싸우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날카롭게 하고 심지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힘과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석류, 블루베리, 체리,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노화하고 더 날카롭게 살며 더 오래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도울 도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노화가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하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은 쌓입니다. 포도 대신 한 줌의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주와 달이 지나면서 몸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명확한 사고, 더 적은 통증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오늘의 목록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나요? 아마도 아침 루틴을 제고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나요? 답변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에게 건강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데일리 헬스팁에서 과학에 기반한 또 다른 조언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접시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60세 이상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기억하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식단, 약물 또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 다음으로 커피 캐비닛을 보셨나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커피가 잘못된 과일처럼 혈압을 위험한 수준으로 올리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지어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커피 4가지와 매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치유의 커피 4가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삶의 년을 더하고 년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좋은 노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모든 현명한 선택은 내일에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강하게 지내시고 날카롭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